안녕하세요. 그림친구 순학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파슨스 미대를 나와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고요.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미대를 4년을 다니면서 정말 온 세상에 있는 관종이랑 관종은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병에 걸린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대를 가서 예술병에 걸리는 이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평소에는 주로 크로키 영상을 올렸었는데 혼자 그림 작업하면서 평소에 했었던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다니던 파슨스는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TV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약간 셀럽 스쿨 느낌? 프로젝트 런웨이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짧은 시간에 옷을 만들고 대결하는 TV쇼였어요. 그걸 보고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는 많은 친구가 왔습니다. 파슨스는 뉴스쿨에 소속됐는데 뉴스쿨에는 재즈학교, 랭귀지 학교도 소속되어 있어서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3층 컴퓨터실에서 과제하다가 계단 올라가면 4층에는 재즈 학생들이 아카펠라 하고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근데 미대를 온 모든 친구들의 공통점이 디자이너가 꿈이던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던 대다수가 관종입니다. 진짜로요. 만약 대놓고 관종이 아니라면 소심한 관종이에요. 본인이 앞에 나서지 않는다면 작품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자존심도 은근 셉니다. 말이 많지 않더라도 내면에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은 파이어가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런 관종들만 한 곳에 모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기싸움이 장난 아니겠죠? 미대 가서 느낀 건데 100이면 100, 다들 뭔가를 계기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린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 애들이 처음부터 다 잘 그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애들 전부 공통점이 있다면 그림 그리는 애로 주목받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면 어른들이 일단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좀 더 자라서도 그림을 그리면 반 친구들이 칭찬을 해줘요. 더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림 잘 그리는 애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이건 웬만큼 꾸준히 그림을 그린다면 생기는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반에서 가장 잘 그리는 애, 학교에서 잘 그리는 애로 알려져서 주목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애들 한 20명이 갑자기 한 반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제를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제일 잘 그리는 애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주목도 못 받아요. 선생님은 다른 애 칭찬하고 나만큼 그리는 애들이 사방에 깔리고 널린 거예요. 여기서 예술병에 걸리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분리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더 이상 내가 제일 잘 그리는 애가 아니네? 에이 두고 봐라. 겁나 연습해서 까타 찍겠어. 이런 다짐을 하고 죽어라 연습하는 것. 당장 지금은 내가 제일 잘 그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발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것. 이런 친구들은 놀랍도록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결국 가장 잘 그리는 친구 중 하나가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술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술병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술을 하는 나에 심취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은 일주일에 한 장 그릴까 말까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아티스트라고 어필하는 것.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디자인의 기본도 모르는 것. 재즈 뮤지션이라고 말하면서 기본도 모르고 연주도 엉망인 것. 한마디로 난 예술하는 사람이라는 감투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색내고 티내고 다니면서 정작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중증으로 발전해요. 예술병이 중증이 되어버리면 레알 노답입니다. 이건 마치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나와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연애는 당연히 실패로 끝나겠죠? 애초에 그 사랑이 시작된 이유부터 잘못됐거든요. 사랑꾼인 내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좋아서 사랑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술하는 내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술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술병에 걸린 친구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외형이 특이합니다.
머리가 은색이건 꽃분홍이건 하여간 예사롭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이목구비 말고 본인이 특이해 보이도록 꾸미는 겁니다. 가죽 자켓 입고 스모키 화장하고 피어싱 양쪽 귀에 한 10개씩 뚫고 거기에 청록색으로 염색을 하면 안 튈래야 안 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친구들은 분위기를 잡든지 시끄럽든지 둘 중 하나예요. 분위기를 잡는다는 건 말수가 되게 없는데 말수가 너무 없어서 주목이 되는, 오히려 신경이 쓰이는 타입이고요. 또는 말만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말은 정말 요란해요. 예를 들어 과제가 일주일 안에 아이디어 스케치 3개를 해오는 거였는데 20명의 학생들 중에 18명이 해오고 예술병에 걸린 2명이 안 해왔다고 칩시다. 이 친구들은 화장부터 옷, 여자라면은 화장, 남자라면은 컨투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음영 메이크업하고. 어쨌든 꾸미는 거는 쫙 꾸미고 와가지고 숙제는 안 해왔습니다.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말을 하죠. 너네들은 왜 과제가 없었냐? 뭘 해올 생각이냐? 그러면 아이디어 스케치는 없는데 아이디어는 한 30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스케치까지 다 해온 다른 친구들은 한 사람당 3분씩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한 사람당 진짜 10분, 20분씩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죄책감이 있고 내가 사실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남들한테 더 과시하고 어필하는 거라고 봅니다. 해오면 될 것을 안 해와놓고 정당화하고 그러려고 또 말로 때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친구들은 진짜 상습적으로 과제를 안 해오면서 말은 많은 친구들이 됩니다. 진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라고 과제를 해갔는데 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시간이 다 잘려나가고 이 숙제도 안 해온 친구들에 대한 얘기로 반 시간이 절반 이상 날아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술병에 걸리면 안 돼요. 예술병과 되게 비슷한 같은 류의 병이 있는데요. 바로 뮤지션병입니다. 음악을 하는 나에 심취해 있지 말고 음악을 사랑해서 해야 해요. 음악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악인이 뮤지션이 되어 있을 텐데 남들한테 나는 보컬리스트야, 나는 재즈 피아니스트야, 나는 래퍼야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엄청 내고 다니면서 정작 연습은 게을리하는 분들, 외형적으로는 너무 특이하게 꾸미고 다니는데 정작 까보면 완전 아무것도 없었던 빈술에 빈깡통 같은 분들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의 현재 능력치를 부족하더라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정부터 하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예술병도 극복하고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하여간 저를 괴롭게 했었던 예술병에 걸린 친구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술병에 걸린 친구들이 왜 걸렸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분, 미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로 비쌉니다. 특히 뉴욕에 있는 팔센스 같은 경우는 진짜 1년 등록금만 6만 불인데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유학생이시라면 장학금도 안 줘요. 그러면은 1년에 기숙사의 재료비 그리고 생활비에다가 등록금까지 합하면은 1억 껌으로 나갑니다. 4억을 내면서 미대 졸업장을 따내는데 그 졸업장에 대한 가치는 사실 내가 쏟은 피땀 눈물만큼인 거거든요. 졸업장 그 자체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따기 위해서 쏟은 노력이 많다면 그만큼 나한테 남는 게 많은 거거든요. 예술병에 걸리기 쉬운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 못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센 이런 분들, 관중기가 남들보다도 더 많이 특출나신 분들, 이런 분들 미대 가서 조심하시고요. 항상 험블한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다 같이 훌륭한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너기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